자, 여러분, 온라인 클래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나기 배움 공책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배움 공책 5쪽을 펴주세요. 5쪽입니다. 준비되셨죠? 자,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소설의 제목, 등장인물의 특성, 주요 소재를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1번. 이 소설의 제목인 소나기의 의미를 정리해보자. 갑자기 세차게 쏟아졌다가 곧 그치는 소나기처럼 짧게 끝나버린 모의 사랑. 그러니까 여기 주제가 들어가면 되겠죠? 소녀와 소년의 순수한 사랑을 의미한다. 짧게 끝나버린 이 소녀와 소년의 사랑을 의미한다. 자, 두 번째, 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 정리해보자. 많이 했죠, 우리? 이제 공간적인 배경은 농촌이었죠. 막 개울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시간적인 배경, 여기 지금 뭐 가을 햇살, 뭐 갈꽃, 갈밭 이런 말로 봐서는 시간적 배경. 다시 말하면 계절적인 배경은 가을이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설의 내용 이해. 그래서 발단, 전개, 절정, 위기,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소설의 구성 단계 순서대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발단입니다. 개울가에서 소년과 소녀가 만났어요. 그거에 해당되는 내용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등장인물의 행동과 그에 담긴 심리를 연결해 보는 거예요. 자, 장면. 소녀가 소년에게 조약돌을 던지며 이 바보라고 말을 했어요. 이때 소녀의 심리는 이렇게 2번으로 연결하면 되겠죠? 소년의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에 소녀가 답답함과 서운함을 느껴서 돌을 던지면서 이 바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두 번째, 소녀가 던진 그 하얀 조약돌을 소년이 내려다봤어요. 근데 내려다보고 이제 지나가는 갈꽃 속으로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소녀를 한참 동안 바라봤던 장면 기억하시죠? 근데 돌이 물기가 거쳐 있었대. 그만큼 오랫동안 소녀를 봤다는 거지. 어디로 연결하면 될까요? 그렇죠? 1번. 조약돌의 물기가 거칠 만큼 소년이 소녀를 오래 지켜봤음을 통해 소녀에게 관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소녀는 조약돌을 집어서 주머니에 넣었죠? 그래서 그 장면을 통해서 소년이 소녀에게 관심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마지막, 소년에게 주머니 속에 조약돌을 주무르는 그런 버릇이 생겼대요. 그래서 조약돌을 주무르면서 소녀에 대한 소년의 그리움까지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발단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는 소재는 바로 조약돌이죠. 조약돌은 소년을 향한 소녀의 관심이었는데 이것이 소녀를 향한 소년의 그리움으로 변모하게 됐죠. 소재의 의미 파악해 보세요. 다음 넘겨서 전개 보겠습니다. 자, 전개 부분은 소년과 소녀가 산으로 놀러 간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었어요. 전개 부분에 나타나는 소년의 행동을 바탕으로 해서 소년의 정서와 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정리를 해봅시다. 자, 먼저 소년이 조약돌을 주무르는 버릇이 생겼어. 언제 주물렀어요, 여러분? 소녀가 보이지 않을 때 주물렀잖아. 그치? 조약돌을. 소녀를 향한 그리움. 그리고 소녀가 보이지 않아서 얘가 되게 허전함을 느꼈지? 허전함. 그리고 나서 물속에 이렇게 딱 비친 자기 얼굴을 본 거야. 근데 자기 얼굴이 굉장히 검게 탔지. 그래서 막 이렇게 세수 막 하잖아? 그때 소년의 정서는 열등감. 왜? 소년은 굉장히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본인의 얼굴은 검게 탔으니까 그거에 대한 열등감을 좀 가진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자, 그 모습을 소녀가 지켜보고 있었죠. 그걸 딱 보고 있자 도망치다가 디딤돌을 헛짚고 막 코피도 나고 막 이렇잖아.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정서를 보였겠죠. 자, 이렇게만 봤을 때 소년의 태도는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점차적으로 소녀가 먼저 막 저게 뭐냐고 물어보고 저 산 너머에 가본 일 있니? 이렇게 물어봐서 같이 가게 되었잖아. 소녀에게 꽃 묶음을 만들어줬죠. 그러면서 굉장히 소녀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설레기도 했고 즐거운 마음으로 둘이 같이 산 너머로 놀러 갔어요. 자, 그러다가 소녀가 넘어지게 되어서 생채기, 상처가 났고 그때는 굉장히 걱정도 되고 아, 내가 해줄 걸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죠. 그러다가 소녀 앞에서 굉장히 어린, 꽃두레도 하지 않은 어린 누렁 송아지 등에 올라탔잖아. 이거는 나밖에 못해. 막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그때 소년의 정서는 굉장히 자부심, 그리고 나 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 자랑스러움, 네, 그런 정서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자, 앞서서 소년의 태도와 다르게 뒷부분에서는 소년의 태도가 적극적인 태도로 바뀌고 있다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위기입니다. 자, 위기 부분에서는 소년과 소녀가 소나기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같이 비를 피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 부분에서 분위기가 바뀌는 부분이 나와 있죠.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먹장 구름 한 장이 머리 위에 와 있다. 갑자기 사면이 소란스러워진 것 같다. 바람이 우수수 소리를 내며 지나간다. 삽시간에 주위가 보랏빛으로 변했다. 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이렇게 분위기가 지금 변화했죠. 어떻게 변화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가을 하늘에 밝은 분위기였어. 그리고 소녀와 소년이 되게 재밌게 놀았잖아. 근데 그런 밝은 분위기에서 먹장 구름이 꼈다고 나와 있죠. 어둡고 굉장히 불안한 분위기로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소설에서는 날씨를 통해서 이런 그게 불안함을 조성하고 또 갈등이 해소됐다는 것도 표현하고 이렇게 날씨가 나오면 좀 집중을 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소나기가 왔을 때 그 소나기의 의미와 역할을 정리해보자. 우리 이것도 교과서에 한번 필기했던 내용들이에요. 일단 소설에서의 위기감을 조성을 했고 그렇지만 소녀와 소녀의 사이를 훨씬 더 친밀하고 가깝게 만들었지. 원두막과 수수탄 속에서 같이 비를 피했으니까. 그런데 이 소나기를 맞아서 소녀의 병이 더 악화되어서 소녀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런 원인이 되었죠. 그리고 결국의 의미는 소년과 소녀의 굉장히 소나기처럼 짧은 사랑을 의미한다. 이렇게 소나기 의미와 역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단계가 절정이죠. 절정 부분에서는 소년의 집이 이사하게 되어서 이 둘이 이별을 앞두게 된 그런 단계였어요. 소녀를 보지 못해서 소년이 한 행동을 통해 알 수 있는 소년의 마음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녀가 안 나왔잖아, 학교에. 그래서 소녀가 그리워서 하는 행동들이 있었죠. 이것도 우리 번호 붙여서 교과서에 정리했었는데 매일같이 개울가로 달려나가고 쉬는 시간에 운동장을 보기도 했고 몰래 5학년 여자반을 엿보기도 했고 주머니 속에 흰 조약돌을 만지작거리기도 했어요. 이러한 소년의 일련의 행동으로 볼 때 소녀는 소녀를 굉장히 그리워했어요. 그리워한. 그렇죠? 그리고 또 소녀는 소녀를 굉장히 보고 싶어 했어요. 그리우니까. 그래서 운동장도 보고 막 한 거지. 자, 이렇게 절정에 이르렀다가 마지막 결말. 결말은 소년이 소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알게 됐죠. 근데 그때
결말에서 핵심은 소녀가 남긴 유언의 내용과 그 의미가 있었어. 자, 유언의 내용은 뭐였어요? 본인이 입던 옷을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 요게 바로 유언이었죠? 이 유언의 의미는 뭐겠어요? 왜 입던 옷을 그대로 묻어달라고 했냐? 요거죠? 그 이유는 소년과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7쪽에 재구성된 작품 소나기, 드라마 대본으로서의 소나기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장면이 67번 장면부터 79번, 또 81번부터 85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래서 이 묶은 걸로 정리를 해서 빈칸을 넣어봅시다. 자, 앞부분의 장면은 소년이 소녀를 업고 개울을 건넜죠? 개울, 도랑, 개울을 건너고 이후 소녀가 아프게 됐어요. 그리고 윤초 씨의 집이 장 씨에게 넘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소녀가 소년에게 뭐를 줬지? 대추. 그러니까 이 대추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맛보라고 주는 그런 선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사를 간다고 얘기하니까 이별 선물로서도 기능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소년이 아픈 소녀를 위해서 뭐를 구하러 다녔어요? 그렇죠? 산삼을 봉순이에게 막 가서 산삼을 구하러 다니고 돌탑도 쌓았어요. 그리고 소년이 뒤늦게 뒤늦은 것도 아니죠. 그쵸? 근데 소녀의 죽음을 아버지로부터 듣고 병이 났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첫눈이 내린 날 하얀 뭐죠? 그렇죠? 조약돌을 개울에 떨어뜨린 소년이 이를 꺼내려다가 그냥 물속에 그대로 두었죠. 그러면서 슬픔을 극복하는 그런 소년의 모습으로 작품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이 작품에 굉장히 여러 인물이 새롭게 등장을 했는데요. 첫 번째, 대대로 윤초시 댁에서 머슴살이한 집안의 자식이래. 그리고 돈을 벌어서 윤초시 집을 샀대요. 누구? 장씨. 굉장히 거먼하고 예의가 없던 장씨. 두 번째 인물은 봉순이입니다. 봉순이는 소년을 짝사랑, 그러니까 소년을 좋아하는 그런 같은 반의 여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소년에게 산삼이 있다고 거짓말을 해서 소년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사실 이 거짓말한 이유는 봉순이 거짓말한 이유는 소년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죠. 같이 있고 싶고 친해지고 싶고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소년의 마음을 굉장히 슬프게 했죠. 자, 세 번째 인물, 윤초시 댁의 집안일을 도와주는 아주머니. 윤초시와 함께 정성껏 소녀를 간호했어요. 누구? 네, 양평댁. 병댁입니다. 그다음에 작품 속 인물의 행동과 그에 담긴 심리 및 의미를 정리해 볼게요. 자, 89번 장면에서 윤초시 집 대문 앞에 막 소년이 찾아갔잖아. 그래서 소녀는 소녀가 걱정되어 소녀의 집을 찾아갔지만 소녀 대신에 누가 나왔어요? 기억나시죠? 양평댁이 나왔죠? 그래서 만나려고 했더니 양평댁이 나 거들랑 얘기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못 만났잖아. 90번 장면에 산마루에서 봉순이를 찾아가 산삼을 구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개울가에서 뭐를 쌓았어? 돌탑을 쌓으면서 간절히 빌었어요.
여기에 나타난 소년의 어떤 심리는 소녀의 병이 낫기를 바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98번 장면에 나타난 소년의 심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98번 장면. 자, 이제 소녀의 죽음을 알고 돌탑이 무너지는, 다 거짓말이야, 그 장면입니다. 이때 느꼈던 소년의 심리, 굉장히 슬프죠? 그리고 절망스럽죠? 그리고 상실감도 크겠죠?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리고 고통도 느꼈겠죠. 이런 심리 정리해 보시고, 마지막 5번. 5번에서는 106번 장면에서 마지막에서 소년이 두루미 때문에 조약돌을 물에 빠뜨렸는데 물속에 그대로 두는 행동이 의미하는 바. 첫 번째, 소년의 마음속 상처와 슬픔을 이겨내려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몰간직해 소녀와의 추억. 이것을 마음속에 이제 간직을 하는 거야. 이런 정표가 없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슬픔을 이제 극복한 거죠. 결국에는 이 행동이 의미하는 것은 소년이 성장하고 또 성숙하게 되었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같이 찾아보면 좋은 시, 이별의 성숙과 관련된 시로 이영기의 낙화. 요거 이야기해 줬었죠? 그래서 쉬는 시간에 한번 이 시는 어떤 내용인가 찾아보세요. 이별의 성숙 관련된 시입니다. 자, 마지막 6번. 6번은 원작 소나기와 재구성된 소나기를 비교해서 보는 표였습니다. 요거 우리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었죠? 그래서 갈래는 소설, 드라마 대본 다르고, 또 인물 다르고, 사건, 배경 이렇게 각각의 항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바로 빈칸 넣어 볼게요. 사건은 윤초씨 집이 누구에게, 장씨에게 넘어가는 장면 뭐 등등, 애쓰는 장면, 이런 것들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드라마 대본에서의 계절적인 배경은 가을에서부터 겨울까지. 배경도 바뀌었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개의 본문의 내용을 정리를 해봤고, 이제 합쳐서 이 전체 소단원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확인 문제 1번. 재구성된 작품을 원작과 뭐 하면서? 비교하면서 읽으면 작품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다음 두 번째, 가는, 그러니까 소설이죠. 가는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을 주제로 한 소설이다. 다음에 가는 소설은 등장인물의 심리를 주로 행동을 통해 어떻게 드러나냐? 간접적으로. 주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지금 등장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다음에 4번. 소년과 소녀는 산으로 놀러 갔다가 뭐를 만나? 소나기를 만나 비를 피하면서 더욱 가까워진다. 다음에 5번. 소녀가 소년에게 주는 이별 선물로 소년을 위하는 소녀의 마음. 그러니까 소년을 생각해서 준 거잖아. 그게 바로 대추였죠. 대추.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지금 가가 여기까지인데요. 넘어가기 전에 이 특징 한번 점검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특징이 가을 농촌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함.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선생님이랑 밑줄 친 부분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낭만적이고 아름답게, 풍경도 되게
예쁘게 이렇게 묘사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 부분들 보시면 굉장히 그런 아름다운 평화로운 고요한 그런 농촌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했다라는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의 그런 심리가 주로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은 뭐냐면 소설 여기는 직접적보다는 간접적으로 드러냈는데 심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냈다는 건 직접 서술자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소녀는 뭐, 마음이 아팠다. 소녀는 심리, 소녀가 얼른 낳기를 간절히 바랬다. 이런 식으로 서술자가 직접 등장인물의 심리를 말해주는 것, 이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라고 해요. 그런데 소설 소나기에서는 그렇지 않죠.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말해주지 않고 등장인물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소년의 성격이 어떤지, 소녀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지. 소년이 소녀에게 막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하지 않고 있잖아. 막 숨고, 막 누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이런 행동만 보여줬잖아.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 소년이 되게 적극적인 친구구나.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었죠. 이런 것들 모두가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황순원 문학의 특징 자체, 특히 이 소설 소나기에서는 등장인물 사이에 뚜렷한 그런 외적인 갈등이 드러나 있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문장 자체가 굉장히 짧습니다. 간결한 문체, 이런 문체가 돋보인다. 이 네 가지의 특징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 소나기 보겠습니다. 나는 소설 소나기를 원작으로 한 재구성 작품이다. 그리고 7번. 나에서는 누구? 윤초시 집이 장 씨에게 넘어가는 사건이 추가되어 있다. 그 다음에 8번. 원작에는 없었지만 나에서 추가된 인물로 윤초시 댁의 집안일을 도와주는 아주머니는 양평댁이다. 9번. 봉순이는 소년에게 뭐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쵸? 산삼이 있는 곳을 안다고 말을 하였는데 이는 거짓말이었다. 10번. 원작과는 다르게 나에서는 소년이 소녀의 죽음이겠죠? 죽음을 안 이후의 장면이 추가되었다. 마지막 11번. 첫눈이 내린 날 하얀 조약돌이겠지? 조약돌을 개울에 떨어뜨린 소년이 이를 꺼내려다가 물속에 그대로 두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난다. 이렇게 해서 전체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뒷부분에 보시면 소다는 형성평가 문제가 있습니다. 1번부터 한 15번 정도까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도 여러분 지금 한번 시간을 내어서 풀어보세요. 한 20분 정도 주면 남은 시간 정도 활용해서 여러분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풀어보시고 나중에 답안을 여러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친구는 체크했다가 여러분 등교했을 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학교에서 만납시다.